자, 이렇게 쭉 앞에 부분 받고 긴급피난이 성립 요건 한번 볼게. 일단 객정상 주정료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객정상 뭐 알다시피 긴급피난 상황,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반, 다 계속 얘기하지만 현재의 부당한 위난 아니고 개인적 법익 이외에 국가적 사회적 법익도 포함돼. 비교를 해볼게. 정당방위는 대신 개인적 법익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했거든. 이 점 체크해주고, 또 피난의사 주정료, 피난의사, 피난행위 뭐 이미 아는 거죠? 상당한 이유, 보충성, 균형성, 적합성 뭐 이런 게 필요합니다. 쭉 가볼게.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차이점. 정당방위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허용되지만 긴급피난은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국가적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허용됩니다. 뒷줄에서도 정당방위는 국가적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허용됩니다. 이렇게 속이는 지문이 있었어. 체크하고 10번 재물손괴죄와 긴급피난. 재물손괴죄는 소유권이 이용가치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소유권자의 승낙은 손괴죄의 구성요건 대상성을 조각하는 양해에 해당하나 판례는 이를 승낙으로 봅니다. 양해와 승낙으로 본다고 했는데 결론은 똑같아. 긴급피난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판례는 승낙으로 보거든. 이 소유자의 승낙에 대해 모르고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였더라도 전치 3주 이상에 이르게 한 것은 긴급피난이 균형성을 잃은 행위다.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뒷줄에서는 갑이 고가의 링크코트 소유자인 A 진지하고 적법한 승낙을 받아 이를 훼손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을이 몽둥이로 갑이 손을 내리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행위, 소유권자의 승낙을 모르고 한 행위는 긴급피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속였는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죠. 소유권자의 승낙을 모르고 전치 3주 입힌 거 균형성을 잃었으니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긴급피난의 적용 범위와 구조. 현재 위법한, 이거 뭐 계속 하는 거잖아. 현재 위법한 침해가 있는 경우 정당방위는 가능하지만 긴급피난은 다 되잖아. 긴급피난은 현재 위법하는 적법한 다 되고 정당방위는 위법할 때만 가능하다. 위법하는 현부침을 외워서 부당한으로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쉽죠. 12번 피난자의 귀책사유로 초래한 위난이 긴급피난 가능성. 피난 행위자에게 위난이 초래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피난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피난이 위난자의 귀책사유로 초래된 경우에도 상당성이 인정되는 한 원칙적으로 긴급피난이 가능합니다. 애초에 긴급피난의 상황에 대해서 책임이 없을 것이 긴급피난의 요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간범행 중 발생한 상해와 긴급피난이 부작용. 피고인이 스스로 약이나 강간범행 와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손을 깨물며 반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강간하는 애가 손가락 비틀어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를 손상을 입힌 행위는 당연히 긴급피난이 해당하지 않겠죠. 해당하는 게 되게 이상하다.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서 현재성 비교. 또 계속 물어보는 게 똑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니? 거의 비슷하죠. 긴급피난이 좀 더 긴급피난이 더 넓게 인정하지. 계속 얘기하자면 정당방위는 현부침만 가능하잖아. 부당한. 그리고 긴급피난은 현재 위난이잖아. 더 넓지. 적합한 것도 되니까. 긴급피난이 상당한 이유.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차이점. 유일한 수단 요건이 비교. 이거 보충성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보충성. 정당방위와 달리 긴급피난에 있어서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일한 수단일 필요는 없다. 틀렸죠. 피난행위는 유일한 수단이어야 돼. 보충성을 요하기 때문이야. 따라서 정대적 관계이므로 위난을 피한 다른 방법이 있을 때 긴급피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당방위에서의 방위행위는 위난을 막기 위한 유일한 수단일 필요 없습니다. 정당방위랑 긴급피난 입장이 서로 다르죠. 긴급피난은 이제 보충성을 요구하니까 정대적 관계이고,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할 유일한 수단이어야 돼. 하지만 정당방위는 유일한 수단일 필요가 없어. 계속 반복되는 지문이죠, 이것도. 다음, 긴급피난이 우월적 이익 원칙과 법익 동가치의 경우. 긴급피난에서 피난행위로 보호된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더 중요해야 합니다. 우월적 이익 원칙. 예를 들어 생명과 생명처럼 동등한 가치를 지닌 경우에는
긴급피난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기 생명에 대한 한재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긴급피난으로서 위헌성이 조각된다. 틀렸죠? 이런 동가치적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책임이 조각될 수 있지 위헌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동의 없는 강제체열, 아까 얘기한 그 성립 요건에서 상당한 이유에서 적합성이 없다는 거죠. 뭐 의사의 수혈 없이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수혈 없이 살 수 없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동의 없이 강제체열을 한 경우에는 긴급피난의 상당성의 요건 중에 적합성의 원칙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기출에서는 이를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속였는데, 보충성의 원칙은 가장 적은 피해를 주는 방법을 선택해서 이제 그걸로 해야 된다는 거지, 적합성의 원칙과는 다른 문제이죠. 자, 이제 그 다음 성립 여부까지 슉슉슉 달려옵니다. 진돗개의 주인의 행위와 동물보호법 및 재물손괴죄의 상경. 피해 경인 로트와일더가 진돗개를 공격하자 진돗개의 주인이 엔진톱으로 위협하다 피해 견의 등을 절단해 죽였습니다. 이런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행위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두 개는 상경이 있습니다. 22년 2차 채용에 한 번 나온 지문인 걸로 기억하는데 상상력 경합에 관계가 있다고 한번 옳은 지문으로 출제했어. 성박이 양식장 침범한 긴급피난. 이거 유명한 판례죠. 빈출이에요. 18번. 선장이 피조의 양식장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그 선박에 닷줄을 줄여 놓았으나 태풍을 만나 다시 닷줄을 늘렸고 그 결과 양식장을 침범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 긴급피난에 행결합니다. 긴급피난에 해당합니다. 좀 더 이제 좀 응용해서 이거는 그럼 공격적 긴급피난이야? 방어적 긴급피난이야? 공격적 긴급피난이지. 관련 없는 자신이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없는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한 거니까 공격적 긴급피난이다. 앞에 좀 연결해서 기억하고. 19번 인부의 촉탁에 의한 의사의 낙태행위와 법적 변화. 의사의 낙태행위가 긴급피난과 정당방위에 해당하나요? 이런 문제인데 쭉 내가 길게 설명해놨지만 결국 핵심은 산부인과 의사의 그 낙태수술 행위 있잖아. 이거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제 범죄 아니야. 헌법으로 받았잖아 그때. 그래가지고 비범죄화 되었고 이는 정당행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는 게 아니고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출에서는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수술행위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하였지만 틀렸죠. 그냥 애초에 범죄 자체가 아닌 거야. 20번 이것도 빈출이죠. 케이블 TV 방송 안테나 절단 행위와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 부작용. 입주민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 TV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해 그 케이블 TV 방송 안테나를 절단하게 한 행위는 긴급피난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기출에서는 이를 긴급피난에 해당된다고 속였다. 간단한 질문 있고. 21번 피고인이 어음 파괴 행위와 법적 분단. 이게 좀 헷갈렸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그림을 보면 흐름을 볼 수 있는데 피고인이 갑에게 어음 잠시 빌려주고 갑은 을에게 배서 양도해서 다시 어음을 준 거야. 그래서 을이 어음을 소지하던 중 피고인이 이를 찢어버렸어. 이런 상황인데 법적 소유권이 피고인이 어음을 갑에게 빌려주면 갑이 어음을 사용할 권리를 가짐으로 또 갑이 을에게 넘겼지. 을이 법적 소유자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피고인이 을이 소유권이 있는 어음을 찢은 행위는 문서 손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자구행위나 긴급피난이라고 볼 수 없다. 맞는 지문으로 출제했죠. 갑이 을에게 배서 양도하여 을이 소지 중 피고인이 이를 어음을 찢어버린 것은 문서 손괴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자구행위 긴급피난이라고 볼 수 없다. 법적 절차에 기해야 한다. 이렇게 법적 절차에 기할 수 있는 거를 지가 맘대로 해버리면 자구행위 또는 긴급피난이라고 볼 수 없죠. 항상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모가 기절해 군무를 이탈하는 경우 피고인이 모가 갑자기 기절하여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군무를 이탈한 경우잖아. 이를 법률상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국회회의장 출입문. 이것도 그거죠. 상당성 어긋난 거죠. 그 출입문 뚫으려고 내부에 있는 책상 치키 속내에서 다 버린 거야. 그 절차를 무시하고 또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했잖아.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긴급피난이 상당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지. 24번 적법한 침해와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의 적용.
적법한 침해죠. 근데 이 적법한 침해라는 것을 정당화적 긴급피난으로 말을 바꾼 건데, 뭐 이럴 때 정당화적 긴급피난,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피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정당방위는 허용되지 않으나 긴급피난 가능합니다. 계속 나오고 있어. 계속. 정당방위는 적법한 침해에 대해서 안 된다니까. 긴급피난은 적법한 것도 되고 위법한 것도 되고, 애초에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이야. 이런 내용을 내가 내 언어에 써놨고, 아까 했던 내용이죠. 25번 자기 의무와 부자기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 자기 의무와 부자기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이익 충돌을 해소되므로 긴급피난이 문제가 된다. 의무의 충돌과 긴급피난을 속인 지문인데 솔직히 이게 나올지 잘 모르겠어. 빈출이 너무 기출이 안 됐더라고. 그래도 한번 체크해보면 긴급피난이 문제가 된다. 의무의 충돌이 아닌 점 체크하자. 갑이 고열로 혼수 상태에 빠진 자기 아들을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차를 본 경우는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이지 의무의 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체크하면 될 것 같아.